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을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에서는 14일 김천에 이어 지난 20일 예천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가축시장은 폐쇄됐지만 지역의 도축장은 선별적으로 운영되는 등 도축 물량이나 가격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두현 국회의원은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중심의 현상이 계속될수록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스크 해제 등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꼼꼼하게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이라도 걸릴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년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 하니까 미리 맞아 두려고 왔어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4명으로 한 달 사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 등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라든지 개인 손 씻기 위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해제되면서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이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달 20일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전국 100여 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 14일과 20일 김천과 예천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왔는데요. 소 도축 물량과 한우 가격에는 영향이 없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예천의 한 농장에서 한우 5마리가 럼피스킨에 감염됐습니다. 김천에서 발생한 지 엿새 만입니다. 경북도는 즉각 확진 판정을 받은 5마리를 살처분하고 확진 농가 반경 10km 내에 있는 소 사육 농장 675호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살아있는 소를 사고 파는 우시장 등 도내 가축 시장 14곳은 폐쇄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축장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내에서는 영주와 안동을 포함해 4곳 있습니다. 저희들 소는 이제 출하 시기가 이렇게 있고 요즘 자료값이 비싸져서 자료값 변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출하해야 되는 시간 타임에 맞춰서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동 제한 때문에 도축이 좀 수월하게는 안 돼도 예천군청에 허락을 받아서 출하는 하고 있습니다. 예. 도축이 꾸준히 이어지고 추가 확산이나 대량 살처분 사태가 벌어지지 않다 보니 다행히 한우 가격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럼피스킨병 첫 확진 소식이 알려지고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있었을 뿐 곧 예년 수준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20일에 터졌는데
19일 거랑 오늘 28일 기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예천 지역에는 20일에 그 럼피스킨 병이 발생을 하고 동거 축에 대해서 발생을 안 해서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산발적으로 추가 확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상북도는 당분간 이동 제한을 유지하고 방역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최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지역에서는 이렇게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현상이 지속될수록 지역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산업과 인프라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경산시를 지역구로 둔 윤두현 국회의원은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인구 5만 명이 늘어난 경산시. 경산의 평균 연령은 10월 기준 45세로 구미와 함께 경북의 대표적인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윤두현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따른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들이 인재를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이 이른바 ICT의 배후 연구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학생을 자꾸 찾아서 다닐 게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대학만큼 고급 인력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대구를 비롯해 인근 도시, 즉 산업 중심지끼리 물류 수송을 활발하게 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구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호선 지하철은 이 대구 중심지에서 순환하는 겁니까?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까지 와 있습니다. 영남대학. 이것을 연장하면 그 1호선 그 연장 한 부분과 이 2호선 연장 부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환선화를 하고. 경산에서는 현재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할 경산 지식산업지구가 조성되고 있고 벤처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에 지정되는 등 경산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그 경산은 자동차 부품이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충전도 그중에 가서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지역마다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대학의 활성화와 산업 지도의 변화를 통해 경산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 동의안이 지난 28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뿐 아니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을 원활하게 유통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초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공개 모집한 뒤 실무를 담당할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가 출범하면 36년간 도매시장을 운영해온 시지경사업소가 지방공사로 관리 주체를 전환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경북소방본부 119 산불특수 대응단이 산불의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 산불 평균 진화 시간은 4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7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진화 시간을 기록했고 올해 발생한 산불이 모두 24시간 이내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기 진화는 산불 진화 헬기가 활동할 수 없는 야간에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주 간포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데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간포 상설시장 입구. 소비자들이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고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구매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2만 5천 원 이상이면 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포에 낚시할 겸 해가지고 놀러 왔는데 참돔, 참가자미, 회 구입했는데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환급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반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상가가 장사가 어물전은 진짜 손이 없었습니다. 온누리 환급 행사를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홍보대가 많이 찾아가 상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같은 주에 사용한 영수증을 누적해 환급받을 수 있고 주말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됩니다. 경주시는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 관광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는 행사입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경주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주 간포 상설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올해 대구국제공항의 연간 누적 항공여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측은 올 들어 누적 승객 기준 국내선 202만 명, 국제선 100만 명이 대구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승객 300만 돌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8일 베트남 호찌민 국립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1995년 개교한 호찌민 국립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아시아인은 이 도지사가 처음입니다. 호찌민대 응우엔 민땀 부총장은 경상북도와 호찌민대가 공동 설립한 농촌개발 새마을운동센터가 베트남의 새마을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도지사가 베트남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신저 앱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마약을 유통시키고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외 마약 판매 조직의 총책 A씨를 비롯해 마약 판매 일당과 구매자 등 마약 사범 48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메신저 앱으로 마약 거래 정보를 나눈 뒤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유통시킨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올해보다 25% 확대해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지난해 대비 492억 원을 증액한 1,675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3만 7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어르신은 12월 4일부터 구군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나 시니어 클럽 등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창구 노인 일자리 여기와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30일까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87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농가 1,660곳으로 영주시는 올해부터 지급 요건을 완화해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984농가가 늘었고 직불금 규모도 8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도심 내 지역대학 통합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내년 사업 대상지는 중구 서문로 1가 1원의 한옥구조 상가 한 곳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리빙랩, 취업과 창업교육 등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수업이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년간이며 선정된 대학은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비와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